지금으로부터 20여 년 전 모든 것이 통제된 암흑의 땅 북한. 그곳에서 평범한 삶을 살던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북한군 장교로 7년을 복무하고 평양에서 결혼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의 열악한 삶에 지쳐 더 나은 미래를 꿈꾸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목숨을 건 탈북을 감행했습니다. 과연 그녀의 삶은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오늘은 북한을 탈출해 중국에서 인신매매단의 아들을 빼앗기고 중국 공안에 쫓기며 절망의 끝을 경험했지만 결국 대한민국에서 연 매출 100억 원의 회사 대표로 성공한 한 탈북 여성의 감동적인 이야기를 전해드립니다. 그녀의 이름은 선아 가명입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단순한 탈북 스토리가 아닙니다.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불굴의 의지로 새로운 삶을 개척한 인간 승리의 드라마입니다. 지금부터 그녀의 놀라운 여정을 함께 따라가 보겠습니다. 이야기는 20여 년 전 북한의 수도 평양에서 시작됩니다. 당시 평양은 북한의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살기 좋은 곳이었지만 선아에게는 그마저도 답답하고 숨막히는 현실이었습니다. 선아는 북한군 장교로 7년간 복무하며 나름 엘리트 코스를 밟았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높은 자리에 있어도 북한 체제의 모순과 한계는 그녀를 짓눌렀습니다. 모든 것이 배급과 통제 속에 이루어지는 삶. 개인의 자유와 행복은 사치일 뿐이었습니다. 선아의 입에서 나온 한마디가 잊혀지지 않습니다. 그곳에서는 꿈을 꿀 수 없었어요. 그저 살아가는 것 자체가 전쟁이었습니다. 그녀는 평양에서 결혼하여 가정을 꾸렸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기본적인 생활조차 힘들었기 때문입니다. 식량 배급은 항상 부족했고 전기는 하루에도 몇 번씩 끊겼습니다. 의료 시스템은 열악했고 아이가 아파도 제대로 된 치료를 받을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밤마다 고민했습니다. 내 아이에게도 이런 삶을 물려줘야 하는가? 더 나은 세상은 없는가? 그 질문은 그녀의 마음속에 탈북이라는 씨앗을 심었습니다. 그리고 그 씨앗은 점점 자라나 결국 그녀를 용감한 선택으로 이끌었습니다. 북한의 삶은 마치 거대한 감옥과도 같았습니다. 모든 미디어는 통제되었고 외부 정보는 철저히 차단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체제에 대한 비판은커녕 불평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작은 불만이라도 표출하는 순간 그녀와 가족의 삶은 송두리째 무너질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선아는 군 장교였기에 북한 체제의 실체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강성대국을 외치지만 속으로는 골마 터지고 있는 현실을요. 그녀의 눈에 비친 북한은 희망 없는 절망의 땅이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그곳에 머물러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사랑하는 가족, 특히 어린 아들에게 자유롭고 행복한 삶을 선물해주고 싶다는 간절한 소망이 그녀를 움직였습니다. 탈북은 목숨을 거는 일이었습니다. 발각되면 정치범 수용소행이거나 공개 처형을 당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선아는 두려움보다 아들에 대한 사랑과 자유에 대한 갈망이 더 컸습니다. 그녀는 용기를 내어 가족과 함께 탈북을 계획했습니다. 하지만 평양에서 탈북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감시가 삼엄하고
외부로 나가는 길은 철저히 통제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신중하게 계획을 세웠고 마침내 평양을 빠져나오는데 성공했습니다. 이제 그녀의 여정은 북한의 국경지대에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됩니다. 평양에서의 안정된 삶을 뒤로하고 선아는 어린 아들을 업은 채 북한 국경 연선 지역을 떠돌게 됩니다. 그녀의 삶은 하루아침에 나락으로 떨어졌습니다. 고향 평양의 안락한 집 대신 허름한 움막이나 버려진 건물에서 밤을 지새우는 날들이 이어졌습니다. 먹을 것을 구하기 위해 그녀는 어린 아들을 업고 마을을 전전하며 구걸을 해야 했습니다. 엄마, 배고파 어린 아들의 처절한 울음소리가 그녀의 가슴을 찢어 놓았습니다. 하지만 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녀는 남들이 버린 음식 찌꺼기를 찾아다니고 때로는 비참하게도 동량을 구해야 했습니다. 굶주림은 그녀와 아들을 매일매일 괴롭혔습니다. 얼굴은 초췌해지고 몸은 점점 야위어 갔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아들을 살려야 한다는 일념 하나로 버텼습니다. 북한 국경 지역은 중국으로 탈북하려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북한 보위부의 감시가 가장 삼엄한 곳이기도 했습니다. 선아는 매일매일 죽음의 그림자 속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낯선 사람의 인기척에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고 밤에는 보위부원들의 단속을 피해 이리저리 숨어 다녔습니다. 그녀의 눈은 항상 주변을 경계하며 작은 소리에도 예민하게 반응했습니다. 한 번은 보위부원들이 들이닥쳐 마을을 샅샅이 뒤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선아는 아들을 꼭 끌어안고 낡은 창고 구석에 숨었습니다. 덜컹거리는 문소리, 보위부원들의 거친 발걸음 소리가 바로 옆에서 들려왔습니다. 아들이 울음을 터뜨릴까봐 그녀는 온몸으로 아들을 감싸 안고 입을 막아야 했습니다. 그 순간 그녀는 자신이 살아있다는 사실조차 고통스러웠습니다. 이게 인간다운 삶인가? 그녀는 자문했습니다. 며칠 밤낮을 굶주림과 추위에 떨다가 결국 아들은 심한 고열에 시달리게 됩니다. 작은 몸은 뜨겁게 달아올랐고 숨소리는 가빠졌습니다. 하지만 변변한 약은커녕 의사조차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선아는 아들을 품에 안고 밤새 오열했습니다. 제발 제발 내 아들만은 살려주세요. 그녀의 간절한 기도는 어둠 속으로 흩어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아들의 열은 조금 내렸지만 그녀의 마음 속에는 깊은 절망과 공포가 자리 잡았습니다. 이대로는 아들이 죽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그녀는 더욱 다급해졌습니다. 그녀는 중국으로 넘어가야만 했습니다. 그것만이 유일한 희망이었습니다. 그러나 두만강을 건너는 것은 또 다른 죽음의 문턱이었습니다. 얼어붙은 강물, 감시하는 북한군 초소, 그리고 중국 공안의 위협. 이 모든 것을 뚫고 중국 땅을 밟아야만 했습니다. 그녀는 필사적으로 브로커를 찾아 나섰습니다. 브로커는 엄청난 돈을 요구했지만 선아에게는 그만한 돈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가진 것을 모두 팔고 남에게 사정사정하여 간신히 돈을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목숨을 건 도강의 날이 다가왔습니다. 한밤중 선아는 아들을 등에 업고 두만강가에 섰습니다. 차갑고 어두운 강물은 그녀의 발목을 휘감았고 살을 애는 듯한 바람이 온몸을 핥히었습니다. 브로커의 재촉에
그녀는 이를 악물고 강물로 뛰어들었습니다. 강물은 허리까지 차올랐고 차가운 물살이 그녀를 집어삼킬 듯 밀려왔습니다. 어린 아들이 춥다고 울기 시작했지만 그녀는 아들의 입을 막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작은 울음소리 하나가 그들의 모든 노력을 수포로 돌릴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엄마는 너를 살리려고 하는 거야. 그녀는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한 발 한 발 그녀는 절규에 가까운 힘으로 강을 건넜습니다. 두려움과 공포 그리고 아들에 대한 사랑이 뒤섞여 그녀의 심장을 격렬하게 뛰게 했습니다. 마침내 중국 땅에 발을 디뎠을 때 그녀는 안도감보다 더 큰 절망에 휩싸였습니다. 이제부터 시작될 또 다른 고난의 여정을 그녀는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간신히 아들을 업고 두만강을 건너 중국 땅을 밟은 선화. 하지만 그녀를 기다리는 것은 자유가 아닌 또 다른 절망의 나락이었습니다. 중국에 도착하자마자 그녀는 인신매매단에 의해 납치되었습니다. 그들에게 아들을 빼앗기고 홀로 남겨진 선화의 심정은 어떠했을까요? 사랑하는 아들을 잃었다는 비극적인 소식에 선화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통곡했습니다. 아들아, 내 아들아. 그녀의 절규는 중국의 낯선 거리에서 메아리 쳤습니다. 삶의 의미를 잃어버린 듯 그녀는 폐허처럼 변했습니다. 며칠 밤낮을 울고 또 울었습니다. 눈물은 마를 줄 몰랐고 가슴 속에는 커다란 구멍이 뚫린 듯 했습니다. 그녀는 아들을 찾아 중국의 거리를 헤매기 시작했습니다. 인신매매 조직에 대한 단서도 아들의 행방도 알 수 없었지만 그녀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발바닥에 피가 나도록 걷고 또 걸었습니다. 사람들에게 아들의 사진을 보여주며 묻고 또 물었습니다. 하지만 낯선 땅에서 홀로 아들을 찾는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었습니다. 그녀는 인신매매단의 잔인함에 치를 떨었습니다. 어린아이를 돈벌이 수단으로 여기는 그들의 비인간적인 행태에 분노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분노는 아무것도 바꿀 수 없었습니다. 그저 홀로 고통스러워할 뿐이었습니다. 아들을 찾아 헤매는 동안 선아는 중국 공안의 눈을 피해 숨어 다녀야 했습니다. 탈북민이라는 신분은 그녀를 끊임없이 위협했습니다. 길을 걷다가도 시장에 나갔다가도 뒤에서 들려오는 중국어 소리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공안에 잡히는 날에는 북한으로 강제 북송될 것이 뻔했습니다. 그것은 곧 죽음을 의미했습니다. 그녀는 몇 번이나 공안의 단속반과 마주칠 뻔했습니다. 한 번은 버스를 타고 이동 중이었는데 갑자기 버스에 공안이 들이닥쳐 신분증 검사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선아는 얼른 고개를 숙이고 창밖을 바라보며 최대한 눈에 띄지 않으려고 애썼습니다. 심장이 발밑까지 떨어지는 듯한 공포감에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다행히 그날은 무사히 넘어갔지만 그녀의 삶은 늘 이런 살얼음판 위를 걷는 듯 했습니다. 그녀는 밤에는 허름한 여관이나 친절한 조선족들의 도움을 받아 잠을 청했고 낮에는 아들을 찾아다녔습니다. 하지만 아들의 흔적은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그녀의 마음속에는 절망의 그림자가 더욱 짙게 드리워졌습니다. 그러나 아들을 찾겠다는 그녀의 의지는 꺾이지 않았습니다. 내 아들, 내가 꼭 찾을 거야. 그녀는 매일 밤하늘을 보며 다짐했습니다.
아들을 잃은 슬픔과 공안에 쫓기는 공포 속에서 그녀는 하루하루를 겨우 버텼습니다. 춥고 배고픈 것은 둘째치고 언제 잡힐지 모른다는 불안감은 그녀를 잠시도 편하게 쉬게 두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몇 번이나 포기하고 싶은 유혹에 시달렸습니다. 이대로 죽어버릴까?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아들을 향한 간절한 사랑이 그녀를 다시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녀는 잃어버린 아들을 찾기 위해, 그리고 더 나아가 자신과 아들이 자유롭게 살 수 있는 곳을 찾아야만 했습니다. 중국에서의 삶은 더 이상 희망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한국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곳에서라면 아들을 다시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그리고 더 이상 숨어 지내지 않아도 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으로 가는 길 또한 험난했습니다. 중국 공안의 삼엄한 감시를 뚫고 또 다른 브로커를 통해 제3국을 거쳐야만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그녀는 또다시 많은 돈을 잃었고 몇 번이나 사기를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에 대한 희망이 그녀를 움직이는 유일한 힘이었습니다. 그녀는 아들을 잃은 슬픔과 공안에 쫓기는 공포 속에서 중국에서의 생활을 견뎌냈습니다. 탈북 여성들이 겪는 현실은 참으로 비참했습니다. 중국 공안은 탈북민들의 한국행 시도를 철저히 감시하고 문자 메시지 내용이나 통화 내역을 통해 한국행을 기도한 정황이 드러나면 즉시 체포했습니다. 심지어 한국에 가자는 문자 메시지만 주고받아도 체포될 수 있다는 증언도 있었습니다. 선아는 이러한 현실을 직접 경험하며 매 순간 죽음의 문턱을 넘나들었습니다. 한 번은 선아가 잠시 일하던 식당에 불시에 공안이 들이닥쳤습니다. 식당 안은 아수라장이 되었고 사람들은 혼비백산하여 도망치기 시작했습니다. 선아는 숨을 곳을 찾아 주방 뒤편 창고로 몸을 숨겼습니다. 공안의 날카로운 질문과 발소리가 바로 코앞까지 다가왔습니다. 이대로 잡히면 아들을 영영 찾을 수 없을 거야. 그녀는 이를 악물고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다행히 그녀가 숨어 있던 곳은 발각되지 않았지만 그 순간의 공포는 그녀의 삶에 깊은 상처로 남았습니다. 선아는 이러한 감시망 속에서 더욱 철저히 자신을 숨겨야 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이름도 출신도 가족도 모두 숨긴 채 그림자처럼 살아야 했습니다. 낮에는 아들을 찾아다니고 밤에는 잠시 일용직 노동을 하며 끼니를 해결했습니다. 하지만 벌어들이는 돈으로는 아들을 찾는데 필요한 브로커 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녀는 몇 번이나 절망의 늪에 빠졌지만 아들을 다시 만나겠다는 일념 하나로 버텼습니다. 자신이 잡히면 아들을 찾을 수 있는 희망조차 사라질 것이라는 생각에 그녀는 더욱 필사적으로 도망쳤습니다. 중국에서의 생활은 그녀에게 지옥과도 같았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을 잃은 고통, 언제 잡힐지 모르는 공포, 그리고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이 모든 것이 그녀를 벼랑 끝으로 내몰았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그곳에 머물러 있을 수 없다고 결심했습니다. 중국에서 더 이상 버틸 수 없다고 판단한 선아는 목숨을 걸고 한국행을 결심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이동이 아니었습니다. 아들을 찾겠다는 일념, 그리고 자유로운 삶을 향한 간절한 열망이 담긴 마지막 선택이었습니다. 그녀는 다시 브로커를 찾아 나섰습니다.
이전의 경험 때문에 신중하게 브로커를 선택해야 했습니다. 다행히 이번에는 비교적 신뢰할 만한 브로커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으로 가는 길은 또 다른 시련의 연속이었습니다. 탈북민들의 한국행은 대부분 중국에서 제3국을 거쳐 이루어졌습니다. 당시 몽골 루트가 존재했지만 중국 국경, 경비대의 감시가 삼엄하고 철조망이 설치되어 있어 매우 어려운 길이었습니다. 선아는 몽골을 경유하는 루트를 선택했습니다. 이곳에 있으면 아들을 영영 찾을 수 없을 거야. 한국으로 가야만 해. 아들도 나를 기다리고 있을 거야. 그녀는 자신에게 끊임없이 되뇌었습니다. 몽골로 가는 길은 험난했습니다. 중국 내몽골 레이먼고를 거쳐야 했는데 광활한 사막과 황량한 대지를 몇 날 며칠 이동해야 했습니다. 낮에는 뜨거운 태양이 그녀의 피부를 태웠고 밤에는 매서운 추위가 온몸을 얼어붙게 했습니다. 제대로 된 음식도 물도 없이 그녀는 오로지 희망 하나로 버텼습니다. 브로커는 그녀에게 절대 뒤돌아보지 마라, 멈추지 마라고 신신당부했습니다. 그녀는 다른 탈북민들과 함께 뜨거운 태양 아래 몇 시간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목마름과 허기짐, 그리고 언제 발견될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그녀는 거의 정신을 잃을 지경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아들의 얼굴을 떠올리며 이를 악물었습니다. 여기서 쓰러질 수는 없어. 아들을 찾아야 해. 몇 주에 걸친 몽골 사막 횡단은 그녀의 육체와 정신을 극한으로 몰아넣었습니다. 몸은 만신창이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몽골 국경을 넘는데 성공했습니다. 몽골은 과거 탈북 루트 중 하나였지만 현재는 노출되어 더 이상 그곳으로 올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당시에는 탈북민들이 한국으로 가기 위한 중요한 경유지 역할을 했습니다. 몽골에서 선아는 한국행 비행기를 타기 위해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 기간 동안 그녀는 잠시나마 안전하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아들에 대한 걱정은 그녀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한국에 가면 아들을 찾을 수 있다는 막연한 희망이 그녀를 지탱하는 유일한 힘이었습니다. 며칠 후 그녀는 마침내 한국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푸른 하늘과 흰 구름은 그녀에게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듯 했습니다. 비행기가 대한민국 땅에 착륙하는 순간 그녀는 감격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살았다, 드디어 살았어. 그녀는 낮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여정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대한민국에서의 새로운 삶은 또 다른 도전과 시련을 의미했습니다. 그녀는 이제 아들을 찾고 대한민국 사회에 정착해야 하는 새로운 과제를 안게 되었습니다. 모진 위험과 고생 끝에 몽골을 통해 대한민국에 입국한 선아. 그녀의 한국 정착기는 좌충우돌 그 자체였습니다. 북한과 중국에서 겪었던 고통은 비할 바 없이 컸지만 낯선 자본주의 사회에 적응하는 것은 또 다른 의미의 도전이었습니다.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그녀는 북한 이탈 주민보호센터를 거쳐 하나원에서 3개월간 사회 적응 교육을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낯설었어요. 말씨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마치 다른 세상에 온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당시를 회상하며 말했습니다. 북한에서는 모든 것이 국가에 의해 통제되었기에 개인의 경제 활동이라는 개념 자체가
생소했습니다. 그녀는 열심히 배우고 또 배웠습니다. 아들을 찾아야 한다는 일념 하나로 밤늦게까지 공부하고 한국 사회의 정보를 습득했습니다. 하나원 수료 후 선아는 대한민국 사회에 정착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탈북민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초기 정착 지원금을 대폭 인상하고 주거 지원, 취업 알선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선아는 이러한 지원을 받으며 작은 임대 아파트에 보금자리를 마련했습니다. 하지만 물질적인 지원만큼이나 중요한 것은 심리적인 안정과 사회적 유대감이었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아들에 대한 그리움과 아픔을 안고 살았습니다. 밤마다 아들의 얼굴이 아른거려 잠 못 이루는 날이 많았습니다. 그녀는 아들을 찾기 위해 백방으로 노력했습니다. 탈북민 관련 단체에 도움을 요청하고 인신매매 관련 정보를 수소문했습니다. 하지만 중국에서 잃어버린 아들을 찾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아들에 대한 단서는 희미해져 갔고 그녀의 마음속에는 절망의 그림자가 드리워졌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어디선가 나를 기다리고 있을 거야. 내가 성공해서 꼭 아들을 찾아야 해. 그녀는 자신에게 끊임없이 다짐했습니다. 그녀는 뼈가 부서지도록 일했습니다. 공장, 식당, 청소 등 가리지 않고 닥치는 대로 일했습니다. 몸은 고되었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아들을 찾겠다는 뜨거운 열정이 식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악착같이 돈을 모았습니다. 아들을 찾는 데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동시에 그녀는 한국 사회에 적응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했습니다. 한국어를 완벽하게 구사하기 위해 노력했고 다양한 사람들과 교류하며 한국 문화를 이해하려고 애썼습니다. 그녀의 성실함과 노력은 곧 주변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작은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보잘것없는 규모였지만 그녀의 뛰어난 사업 수완과 불굴의 의지 덕분에 사업은 빠르게 성장했습니다. 그녀의 회사는 연 매출 100억 원을 달성하며 업계에서 가장 잘 나가는 회사 중 하나로 자리매김했습니다. 그녀의 삶은 단순한 성공 스토리가 아닙니다.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불굴의 의지로 새로운 삶을 개척한 인간 승리의 드라마입니다. 그녀는 이제 사회에 기여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녀는 사회봉사 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특히 탈북민들을 위한 지원 활동에 많은 시간과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저처럼 고통받는 탈북민들에게 희망을 주고 싶습니다. 그들도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어요. 그녀는 따뜻한 미소와 함께 말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겪었던 어려움을 바탕으로 탈북민들이 한국 사회에 정착하는데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녀의 회사는 탈북민들을 적극적으로 고용하고 있으며 그들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또한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활동에도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북한에서 겪었던 고통과 비참함을 알기에 이제 과거의 상처를 딛고 밝고 희망찬 미래를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녀의 삶은 고통과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으면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깊은 감동과 함께 인간의 무한한 가능성을 일깨워줍니다.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마세요. 포기하지 않으면 언젠가는 반드시 빛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녀의 따뜻한 목소리가 화면을 가득 채웁니다. 어두운 땅 북한을 탈출하여 중국에서 아들을 잃고 공안에 쫓기며 죽음의 문턱을 넘나들었던 한 여인. 몽골 사막을 건너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좌충우돌 끝에 성공한 그녀의 삶은 단순한 드라마가 아닙니다. 이는 살아있는 전설이자 우리에게 던지는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연 매출 100억 원의 회사 대표로 우뚝 선 선아. 그녀의 이야기는 오늘날 많은 사람들에게 용기와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 어떠셨나요? 선아 대표의 감동적인 이야기가 여러분에게도 깊은 울림을 주었기를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과 응원의 메시지를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